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재밌는 경제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어제 봤던 소식이었는데요. 싸이월드의 코인이었던 싸이클럽이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걸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인가 오늘 오전인가 반박 기사가 나왔길래 그 부분을 알려드리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싸이월드 Z는 21년 3월 당시 빗썸에 상장되어 있던 토큰 MC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베타랩스라는 곳과 리브랜딩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싸이클럽이 싸이월드의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계약 불이행 그런 것들이 불거지며 올해 초 1월 17일에 베타랩스랑 계약을 해지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거의 10개월, 11개월 전부터 싸이월드의 코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싸이클럽이랑 싸이월드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코인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된 거는 싸이월드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싸이월드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아직까지 싸이월드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많은 뉴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저 기릿이 실수로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갑자기 또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벽하게 반전되는 그러한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나 그런 거를 발견하신다면은 이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신다면은 그때그때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증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처음 해보고 저도 혼란을 느꼈는데요. 어제 미국은 중국 봉쇄 강화 소식, 악재죠. 악재 때문에 또 하락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조금 특이했습니다. 중국 봉쇄 강화 소식이 나오니까 경기 침체 걱정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한 걱정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오히려 증시는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불과 이틀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봉쇄 강화 소식 때문에 야, 좀 걱정이네 이러면서 증시가 빠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오히려 증시는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증시는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증시가 오르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증시가 오르고 내림을 이렇게 딱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중국의 봉쇄 소식은 여기까지인 작은 악재라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서 더 큰 봉쇄가 나오고 중국 자체가 아예 완전 멈춰버린다 그렇다면 상황이 심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국 안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최근 며칠간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던 중국 봉쇄 소식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늘 항생 또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유가는 어제 엄청난 변동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상승 마감했다고 하고, 12월 FOMC는 빅스텝으로 현재 강력하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웰스파고 달러 가치 떨어진다. 항상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겠죠. 필연적으로 다가올 기회인 달러 가치 하락이 내년 초부터 24년 말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1353원인데 여기서 그냥 슬금슬금 2년 가까이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2%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아마도 많은 기론들은 환율이 갈수록 잠잠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투자 방법은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외국인이 봤을 때 그냥 한국 돈으로 받고만 놔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의 자금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계속 한국 증시 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1년 정도, 길면은 2년 정도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주식의 매력이 높아진다고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반대 포인트인데 바로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10%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차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한국과 미국 투자의 비율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서는 환해지가 되어 있는 ETF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ETF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과연 환율이 지금 현재 1353원인데 2년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하락, 그러니까 12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한국 주식의 매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의 매력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환차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식 리딩방 무조건 사기. 이번에 유망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20대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진짜 대단합니다. 3억 4천만 원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수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자기가 A라는 주식을 미리 전부 다 사놓고, 그리고 A라는 기업을 리딩방에다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는 팔고 나가는 그런 식의 정말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무려 한 달 만에 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손해 당연히 누군가는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홍보를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위를 했다고 말했으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제 경험상 리딩방에서 내가 성공했다, 큰 부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손실을 봤다, 사기를 당했다,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정보를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을 공부하다가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 비싼 월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내고 리딩방을 할 이유는,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눈 감고 주식을 찍는 게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걸 보시는 아마도 많은 기름들도 당연히 리딩방 믿지 않고, 그리고 이런 건 절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여기에 계속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충격이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들 절대 주식 리딩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부자 될 거였으면 아마도 우리 주변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겠죠. 다음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1.8%, 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췄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네요. 그 이유는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하며, 참고로 과거에 안 좋았던 시기를 보자면은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0.8%, IMF 당시인 98년에 마이너스 5.1%로 그때 세 번이 2%에 못 미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2.2에서 1.8로 낮아지면서 2%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거겠죠. 아울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왼쪽에 있는 이 다오라는 캐릭터처럼 겨울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르다. NH투자증권 내년에 2750까지 간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00에서 275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비 기업이 도태되는 될 놈 될, 안 될 안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그러니까 갈 놈만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우량 기업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꿈만 먹고 사는 적자 기업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도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이 두 개가 사이클 바닥을 찍고 다시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슬금슬금 들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6만원 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헬스케어, 인터넷, 원자력, 신재생, 로봇, 이런 섹터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 기업을 이렇게 꼽았는데, 기름분들이 한번 위 기업들을 11월 사이에 이번 주말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카카오, 셀트리온, SK바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CS윈드, SBB테크, 이러한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NH투자증권에 말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쓱 봐도 다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산업은행 HMM 매각 추진. 이 소식이 나오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HMM이 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새로운 주인을 만날 기대감에 장중에 이렇게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MM 새로운 주인은 누가 될까라고 봤더니 일단은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CJ그룹, SM상선, LX그룹 이러한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벤트를 등에 업고 해운 관련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픈이 이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식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하나.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한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해요. 보통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은 지난 여름에 단 8일 동안만 파업했지만 2조 원의 피해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파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득실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었으면 꼭꼭꼭 좋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또 이거였습니다. 바로 중국 OTT에 드디어 한국 드라마가 들어갔다고 하죠. 중국이랑 엮이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시장은 탐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인구가 조금만 많아도 너희는 없어도 돼 라고 할 텐데 전 세계 1등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이런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려 6년 만에 올해부터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 들어간 작품은 바로 강변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4월에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러한 드라마가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면 갈수록 좀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대작 드라마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몰래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이왕이면은 거기에 알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상회담 이런 걸 보면은 둘이서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런 호재도 따라온다는 거 이게 바로 정상회담의 좋은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 콘텐츠 안 그래도 잘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쭉쭉쭉 성장하겠지만 한국 드라마가 중국까지 왕창 먹어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큰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오늘 카카오 친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무려 8천억이나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참고로 카카오엔터는 내년에 상장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서 M&A를 추진하며 카카오엔터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카카오엔터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주에 LG화학도 아직까지도 결정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어제 공장을 짓는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확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러시아 원유 상한가. 원유에도 상한가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소식이 아니라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식 중 하나인 러시아 원유 수입 상한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한테 원유를 사올 때 이 가격 이상으로는 사오지 않겠다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회의의 흐름을 보자면은 1배럴당 60달러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WTI가 왼쪽에 보시다시피 80억 달러 내외니까 확실히 싸게 사오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견제가 된다라는 평가라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는 20달러로 해라 무슨 60달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달러는 거의 이러한 원유를 생산하는 원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달러가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왜 파니?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거를 좁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에서 9월에 초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중을 한번 봤더니 올해 총 24만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는 2만 7천 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두 자릿수가 나온 게 역대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국 1인 가구 수는 오타네요. 25년이 아니라 15년에는 27%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33.4%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대전광역시라고 하는데 평균은 33%인데 무려 37%의 가구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의아했습니다. 대전에 왜 1인 가구가 많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아시는 기름들이 있다면 그걸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피스텔 깡통 전세 위험. 1인 가구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확인하자면 젊은 층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집값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아지고 있으며 이 차이가 좁혀질수록 깡통 전세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시는 20대 30대 기름들 중에서도 이제 오피스텔을 구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 보증보험에는 꼭꼭꼭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 구매 1년 새 30% 감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집값이 오르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3분기에만 주택 구매를 30%나 줄였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가 씨가 말랐다는 소리겠죠.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어느 나라든 똑같이 전부 다 나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거래도 지금 현재 완전 얼어붙고 있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 올해 안에 이거는 꼭 팔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겠지만 혹시 서학개미 중에서 원유, 가스, 인프라 ETF나 주식을 사고 팔고 있다면 올해 안에 손절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내년부터 200여 개의 원유, 가스, 인프라 분야 ETF의 주식 등을 외국인이 팔 경우에는 차익의 10%가 아니라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걷는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거래하면 10%는 무조건 떼갈 거야. 사실상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그냥 외국인 이거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세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고 미국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중간선거 전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원자재의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좀 커트해서 원자재 가격을 조금 안정적이게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ETF가 생각보다 많이 거래한다고 합니다. 16인 BOIL 그리고 31인 UVXY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하며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BOIL ETF라고 하니까 이런 ETF를 투자하고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12월 30일 이전까지 매도를 하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비닐봉지, 종이컵이 금지가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가 판매 중단되고 음식점에서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물론 1년간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서서히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에 이제 무슨 매장 가면은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 그거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매장 들어갈 때 우산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우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나올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